앞으로는 해운대에 더 큰 대장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부산 자동 같은 경우도 비관적이에요. 이게 리모델링이 되려나? 아마 자동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산 부동산 카페에서 핫한 주제였는데, 동네 럭키가 수영 현대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중대형 위주로 럭키가 대지분이 월등히 커서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 이게 핫했죠? 사실은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수영 현대랑 동네 럭키랑 재건축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크다고 이제 수익률이 더 좋은 게 아니라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문제가 없는 아파트라 생각해요. 다만 내가 들어간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간 사람이랑 원주민이랑 그리고 5년 전에 들어간 사람이랑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럭키가 그냥 액면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그 당시 타이밍 때 부여했던 재정에 투여했던 부분들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네 럭키나 수영 현대에 들어갈 돈이면요,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 진입을 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지금 동네 럭키 수영 현대도 이제 동네랑 수영의 이제 대장이죠. 대장이고,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뭐 대우 마리나가 재건축의 대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천동에 보면은 삼익비치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익비치가 앞으로는 해운대의 그 어떤 아파트만큼이라도 더 큰 대장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좀 별개의 얘기지만, 왜냐하면 조금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거의 1대1 재건축 형식으로 일반 분양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부산은요, LCT 좌동 쪽에서 거의 이제 용호동의 W와 그 LG 메트로 있는 바닷가 라인을 파동으로 해가지고 가격들이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이라고 할지라도 해운대 바닷가 라인이라든지 광안리 바닷가 라인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상복합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럭키는 바닷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현대는 뭐 광안대교랑 바다가 일부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수영천 이제 조망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데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은 다 아파트잖아요. 주상복합이 아니라 아파트로 될 건데, 남천동 같은 경우는요, 유일하게 바닷가 라인에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주상복합 형식이 아닌 아파트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확정적이죠. 대우 마리나 같은 경우는 앞에 그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파크에 좀 가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가림 없이 바다에 가까이 나와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61층이 나오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지금 해운대를 포함해서 가격들을 이끄는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산의 핫한 게 동네와 수영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비교해 받을 게 해운대의 대우 마리나랑 남천동의 삼익비치가 있겠죠. 이렇게 조금 파생해 가지고 입지를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뭐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시행인가까지 이제 거의 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게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조합원이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분양이 조금 줄어들고 대형 평수의 어떤 규모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 1기 신도시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좌동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비관적이에요. 뭐가 비관적이냐면요, 이게 리모델링이 되려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자동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에서 신시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상록 아파트죠. 상록 아파트인데 뭐 이거 사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서울에 지금
처음으로 완성된 리모델링 아파트가 개포동에서 나왔습니다. 우성이요. 그리고 지금 송파도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분당에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평촌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쭉쭉 나오고 이제 수원이라든지 용인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데가 저는 부산 해운대 좌동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이 상록 아파트. 이 상록 아파트가 8부선을 넘는 순간 주변에서 동료를 할 겁니다. 이거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나도 이제 이걸 신축으로 만들 수 있는 아파트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면 좋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속도감 있게 나오는 리모델링에 주목하는 단지들도 분명히 있고, 특히 좌동 같은 경우는 조금 용적률이 세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산역 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동해선 있는 해운대역 주변에 있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데로 갈 것인가로 결정을 해서 내 돈에 맞게 그 퍼지는 현상들에 탑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를, 특히 부산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부산이 고향이지만은 그 부산에 조금 아쉬운 마인드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뭐 좌동의 1기 신도시 지금 상록이 완성이 되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대우 2차 뭐 여기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해운대가 아닌 지역에서 물론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지만은 LG 메트로도 지금 뭐 적극적인 아니지만은 그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북구 같은 경우도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도 1차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갈 길은 멉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의 파동들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 완화의 방향이 있지만은 속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 정치가 된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리모델링도 있고 시간을 아끼는 투자의 방향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이번 이상한 불안한 시장에 참여를 하는 부분들도 무주택자들은 더더욱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팔기 힘드네요. 예. 지금 같은 시장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집을 팔기 힘든 시장이 있었을까요? 지금은요, 사실 수요자가 완전히 눌려진 시장입니다. 제가 부산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가격들이 완전하게 하락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평균 거래량보다 굉장히 낮은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하고 비슷하게 나잖아요. 비슷하긴 한데 거꾸로 미분양도 굉장히 폭발할 정도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래가 작은데 관심은 아직까지 있다라는 부분들이 미분양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대세 하락 상승을 논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해주시겠지만은 시장이 어려운 거고 수요가 누른 거지, 뭐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도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혹은 지방별로도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모든 지역들이 집을 사고 팔기가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세상에서 이런 거래량이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집을 만약에 급하지 않다면 안 파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정말 안 좋은 물건이라면은 이제 시도는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안 좋은 물건일수록 팔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이 좋은 물건이라면은 대체 상황을 만들 수 없고 대체 물건이 없다면은 안 파는 방향으로 하시고, 거래가 원활하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시장 속에서 거래를 하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